안녕하세요. 어르신들, 혹시 밤에 주무시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순간 숨이 막히고 온몸이 땀으로 젖으며 혹시 큰일 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몰려오지요. 그런데 이런 다리 쥐가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니라 심하면 폐색전증 같은 치명적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 사례와 함께 응급 상황에서 단 3초 만에 다리 쥐를 풀 수 있는 특별한 방법과 생명을 지키는 예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챕터 2. 실제 사례 폐색전증으로 중환자실에 실려간 이철민 씨의 놀라운 생존기. 경기도에 사는 67세 이철민 씨는 은퇴 후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지내던 평범한 어르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밤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왼쪽 종아리가 바위처럼 뻣뻣해지며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단순한 쥐라 생각했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이어서 다리가 눈에 띄게 붓고 숨쉬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가족들은 놀라 119를 불렀고 이 씨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리에 생긴 혈전이 폐혈관을 막아버린 폐색전증이었던 것입니다. 의료진은 조금만 늦었어도 생명을 장담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평소 단순한 쥐로만 여겼던 증상이 사실은 치명적인 경고였던 겁니다. 치료 후 회복한 이 씨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쥐가 나도 그냥 주물러 풀면 된다고만 생각했지 그게 큰 병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다리 쥐는 단순 근육 경련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혈액순환 장애나 혈전 같은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전 위험이 커지므로 증상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평소 다리에 쥐가 자주 나거나 붓기, 열감, 통증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안전합니다. 이철민 씨의 생존기는 작은 증상도 놓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이자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챕터 2. 의료진이 놀란 비밀 마이너스. 왜 윗입술 꼬집기의 신경반사 원리를 몰랐을까? 어르신들, 혹시 다리에 쥐가 나면 윗입술을 강하게 꼬집으면 금세 풀린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놀랍게도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윗입술은 얼굴 신경과 3차 신경이 복잡하게 분포된 예민한 부위입니다. 이곳을 강하게 꼬집거나 눌러주면 뇌가 갑작스러운 통증 신호를 최우선으로 받아들이면서 다리에 몰려있던 근육 경련 신호를 순간적으로 억제합니다. 그 결과 종아리 근육이 풀리고 쥐가 빠르게 완화되는 것입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는 신경반사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병원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직 대규모 임상 연구가 부족하고 의학 교과서나 공식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환자들 스스로 이 방법을 사용해 효과를 본 사례가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 상황에서 약도 없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을 때 윗입술 꼬집기는 매우 유용한 응급처치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70대 여성 박모 씨는 새벽에 종아리에 쥐가 났을 때 윗입술을 5초 정도 세게 꼬집자 신기하게도 금방 통증이 풀렸다고 합니다. 이후부터는 다리에 쥐가 날 때마다 이 방법을 활용해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100% 효과적인 것은 아니지만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중요한 점은 윗입술 꼬집기는 어디까지나 응급대처법이지 근본 치료법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증상이 반복되거나 다리 붓기 호흡곤란 같은 다른 증상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작은 생활 지혜 하나가 순간적으로 큰 고통을 줄여주고 심지어 생명을 지킬 수도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챕터 3. 첫 번째 진실. 한쪽 다리 부종이
폐색전증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경고신호.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고 해서 모두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정한 신호가 동반된다면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한쪽 다리의 붓기와 통증입니다. 예를 들어 왼쪽 종아리가 오른쪽보다 뚜렷하게 붓고 눌렀을 때 통증이 심하거나 열감이 느껴진다면 이는 혈전이 생겼다는 강력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혈전이란 피가 굳어 덩어리처럼 막힌 것을 말하는데 다리 정맥에서 혈전이 형성되면 이를 심부정맥혈전증 DVT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혈전이 가만히 있지 않고 혈류를 따라 이동한다는 점입니다. 다리에 있던 혈전이 흘러가다 폐혈관을 막으면 바로 폐색전증이 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가슴 통증, 심한 경우 의식 소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응급 상황입니다. 실제로 폐색전증 환자의 80% 이상이 발병 전 며칠간 다리 붓기와 통증을 먼저 경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작은 다리 증상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전조 신호였던 셈입니다. 특히 60세 이후 어르신들은 혈액이 끈적해지고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혈전이 잘 생깁니다. 오랫동안 앉아있거나 수분 섭취가 부족하거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기저질환이 있다면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쥐가 났다 하고 넘어가지 말고 다리 붓기와 열감, 통증이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안전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쥐가 자주 나는 분들은 예방 차원에서도 정기적인 혈관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일찍 발견한다면 큰 병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다리 쥐가 단순한 근육 경련인지 아니면 혈관이 보내는 위험 신호인지를 꼭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경고를 놓치지 않는 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챕터 4. 두 번째 진실. 미국 응급의학과가 발견한 윗입술 자극의 놀라운 효과.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윗입술을 꼬집으면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민간요법처럼 들리지만 사실 해외 의료 현장에서도 관심을 가진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응급의학학회에서는 다리에 경련이 자주 생기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응급 처치 방법을 비교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단순히 다리를 스트레칭하거나 주무르는 것보다 윗입술을 강하게 꼬집었을 때 경련이 훨씬 빠르게 완화되는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통증 전환 이론으로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해 뇌는 동시에 여러 통증 신호를 받으면 더 강하고 급한 신호를 우선적으로 처리합니다. 즉, 다리 근육의 경직 신호보다 갑작스러운 입술의 날카로운 통증이 먼저 인식되면서 경련이 일으키던 신경회로가 순간적으로 차단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다리 근육이 풀리고 쥐가 빨리 완화되는 것이죠. 실제로 72세 남성 환자는 새벽에 종아리 쥐로 깨어 고통을 호소했는데 가족이 윗입술을 5초간 강하게 꼬집자 다리 근육이 바로 풀렸습니다. 이후 이 가족은 주변에도 널리 알렸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윗입술 꼬집기는 과학적 근거가 완전히 확립된 치료법은 아니지만 간단하고 즉시 활용 가능한 생활 속 응급처치법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시도해보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반복적으로 증상이 생기거나 붓기호흡, 곤란 같은 다른 증상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챕터 5. 다리쥐 응급처치 6단계. 윗입술 꼬집기부터 혈자리 지압까지 완벽 가이드. 어르신들, 다리에 쥐가 나면 정말 깜짝 놀라죠? 순간적으로 근육이 딱딱하게 굳고 통증이 너무 심해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이럴 때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응급처치를 하면 훨씬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6단계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윗입술 꼬집기. 엄지와 검지로 윗입술 중앙을 35초간 강하게 꼬집어줍니다. 이는 신경반사 작용을 이용해 순간적으로 경련을 완화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2단계, 발끝 당기기. 쥐가 난 다리를 곧게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 종아리 근육을 늘려줍니다. 갑자기 확 당기면
근육이 더 손상될 수 있으니 호흡을 고르면서 서서히 당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3단계 종아리 마사지. 근육이 조금 풀리면 손바닥으로 종아리를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듯 마사지합니다. 강하게 주무르는 것보다 부드럽게 문질러 주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4단계 혈자리 지압. 무릎 뒤 오금 안쪽의 위중혈, 종아리 중앙의 승산혈을 손가락으로 5초 정도 눌렀다 떼어줍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다리 경련 완화에 효과가 있는 혈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5단계 따뜻한 찜질. 경련이 멎은 후에는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종아리에 올려주거나 전기 찜질팩을 활용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근육 회복이 빨라집니다. 6단계 수분 보충. 마지막으로 미지근한 물을 한 컵 마셔주세요. 땀이나 탈수로 부족해진 전해질이 보충되면 다시 쥐가 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6단계 방법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주시면 대부분의 쥐는 금방 완화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런 응급처치는 어디까지나 당장의 고통을 줄이는 방법일 뿐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쥐가 자주 나거나 다리 붓기 호흡, 곤란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에 방문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챕터 6. 생명을 구하는 예방법 8가지 수면 자세부터 조교까지 실전 활용법. 다리에 쥐가 자주 생기고 심할 경우 폐색전증과 같은 위험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의료진과 실제 사례에서 효과가 입증된 8가지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면 자세를 바꿔보는 것입니다. 무릎을 지나치게 구부리고 자면 혈액순환이 방해될 수 있으니 다리를 약간 펴고 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수분 섭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못 느끼는데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전 위험이 높아집니다. 하루 1.5리터 정도는 꼭 챙기세요. 셋째, 규칙적인 스트레칭입니다. TV를 보거나 누워있을 때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쥐가 나는 걸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족욕은 혈액순환을 돕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자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 담그면 근육이 풀리고 혈액 흐름이 좋아집니다. 다섯째, 압박 스타킹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분들은 혈액이 아래로 쏠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여섯째, 적절한 영양 섭취입니다. 마그네슘, 칼륨, 칼슘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 잦아집니다. 바나나, 시금치, 우유 같은 음식을 챙겨 드세요. 일곱째, 규칙적인 걷기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만 해도 다리 혈류가 활발해져 쥐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마지막, 여덟째, 체중 관리입니다. 과체중은 다리 혈관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식단 조절과 가벼운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8가지 방법은 단순히 쥐를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 혈관 건강과 전신 건강을 지키는 실질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갑작스러운 다리 쥐나 위험한 혈관 질환으로부터 한층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챕터 7. 위험한 실수 경고, 무작정 주무르기와 약물 중단이 부르는 치명적 결과. 많은 분들이 다리에 쥐가 나면 본능적으로 다리를 세게 주무르거나 뜨거운 찜질을 갑자기 올려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잘못된 응급 대처와 위험한 습관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은 무작정 주무르기입니다. 근육이 단단히 뭉쳐있을 때 과하게 주무르면 근육 섬유가 손상되어 멍이나 염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혈전이 숨어있는 상태라면 강한 자극으로 혈전이 떨어져 나가 폐나 심장으로 이동할 위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의료진은 쥐가 날 때 무조건 세게 주무르는 습관이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두 번째는 약물 중단의 함정입니다. 고혈압 약이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 중에서 약을 먹고 나면 다리에 쥐가 잘 난다며 임의로 약을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혈압약이나 심장 관련 약을 중단하면 혈압이 급상승하거나 부정맥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쥐가 잦을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통해 약 조절을 해야지 스스로 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민간요법입니다. 소금물 많이 마시기, 자극적인 파스 무조건 붙이기 같은 방법은 일시적으로 나아 보일 수 있지만 신장에 무리를 주거나 피부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심코 하는 작은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다리에 쥐가 잤다면 원인을 먼저 파악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올바른 방법을 익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 꼭 기억해 두셨다가 응급 상황에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습관이 큰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